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촬영 시점은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의 비트코인 가격은 1억 6,266만 원을 업비트 상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제 발표된 FOMC 금리 인하 결정 이후 저희 암호화폐 시장은 조용한 상승 반전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억 6,900만 원을 찍고 그동안 하락했던 하락 흐름에서 현재는 상승 추세로 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잠깐 이 비트코인 업비트 차트를 보시면 50일 이평선과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색 20일 이평선이 며칠 안으로 골든 크로스를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더 큰 상승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러한 암호화폐 흐름 속에서 저희 암호화폐 투자자들 대부분들은 상당수의 알트코인들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알트코인 불장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지난 시즌과 대비해서 현 시점에 과연 우리 알트코인 시즌을 앞두고 현재 위치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예고해드렸던 대로 우리 구독자님이 샌드박스와 피스 네트워크란 코인 두 가지 코인을 문의를 해주셨거든요. 그 두 분의 그 문의한 코인에 대한 분석 영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현 위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이 과연 올 것인가, 오게 된다면 과연 언제쯤 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저 코아남 한번 주관적인 생각으로 예측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예측에는요, 11년 알트코인 불장이 있었던 시점의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알트코인 불장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도미넌스의 흐름으로 이 알트코인 시장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업비트 기준의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1억 6,2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점에서 약 한 3, 4% 정도가 부족한 상태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격이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조만간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가격 예측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별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저만의 비트코인 고점 예측을 차트상으로 좀 해둔 게 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상반기 25년 상반기 차트 모양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역헤드앤 숄더 패턴의 차트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저점에서부터 4월의 저점에서부터 이 넥라인까지 넥라인까지가 약 33.43%, 그리고 역헤드앤 숄더 패턴 이론상 넥라인에서부터의 1대1의 비율로 상승을 한다는 이론이거든요. 그 이론에 빗대어 보면 이 넥라인에서부터 33.43%, 저 코아남은 1억 9,900만 원까지 이번 시즌의 비트코인 목표가로 잡고 있습니다. 이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70% 이상 매도가 다 된 상태고요. 저는 분할 매도를 하기 때문에 1억 4,500부터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로 다 끝낸 상태고요. 지금 현재 나머지 한 30% 물량만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여기 고점 1억 7천만 원부터는 계속 분할로 매도를 해 나갈 겁니다. 차트 분석상 목표가는 거의 2억 가까운 부분에 있지만 이때까지 갈 때 이게 일자로 곧바로 수직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앞서 지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약 10월 말에서 11월, 늦게는 11월 달까지도 비트코인 고점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상 저 코아남 같은 경우는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업비트 기준에 1억 7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20%, 20%, 20% 이런 식으로 계속 분할로 매도해서 이 목표 지점까지 갈 것이다. 이후에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의 이번 시즌은 여기까지가 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미노스 차트를 보시면 이쪽 우측에 이쪽은 지금 현재 도미넌스입니다. 57.89를 기록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은 21년도 불장의 도미넌스예요.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네모 박스 친 부분, 좌측에 이 네모 박스 친 부분이 21년도 2월부터 4월 초까지의 알트코인 불장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은 이제 제가 가상으로 설정한 알트코인 불장이 될 부분이에요. 도미넌스 상으로. 왜 이런 결론이 나오냐? 우선 여기 추세선을 한번 보시면 좌측과 우측에 비트코인 흡성 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확 쏠렸다가 도미넌스가 확 무너지기 바로 직전까지의 구간이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여기 21년도장의 비트코인 흡성 대폭 타임, 그 다음에 이번 시즌에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흡성 대법 시기고, 이 하락할 때는 이더리움이 상승하면서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 거죠. 급격히. 그리고 이쪽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갭을 메꾸면서 따라가면서 반응이 없던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상승분을 채우면서 드디어 상승을 하기 시작했던 구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구간부터 지금 현재까지가
그 이더리움이 우리 비트코인 올랐던 부분의 갭을 메꾸러 간 시기로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흡성대법이 시작했던 부분은 이 저점, 우측의 이 저점, 그다음에 좌측에는 이 첫 번째 원 서클입니다. 결국은 이 해당 저점 부분에 왔을 때 비트코인 흡성대법이 그러니까 21년도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 흡성대법이 시작했던 부분까지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나서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2월 8일부터 4월 초까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중소형 알트코인의 대불장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측에 이번 시즌 도미넌스도 현재 이쪽에서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결국은 비트코인 흡성대법이 시작했던 이 시점 54.5 구간이죠. 도미넌스가 이 구간까지 내려온 뒤에 아니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네모 박스권 54에서 57, 58까지 구간 요 구간이죠. 약 4%인데 4%대. 이때도 보시면은 도미넌스가 64에서 60까지 구간 4%의 횡보 구간이었거든요. 이 횡보 구간에서 비로소 우리가 느끼는 21년도, 그 다음에 24년 11월, 24년 3월과 같은 중소형 알트코인 및 모든 코인들이 상승하는 알트코인 불장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를 보면 21년도하고 현재하고 상이에요. 21년도에는 도미넌스가 74까지 갔었고요. 이후에 빠졌을 때도 64부터 60까지 구간에서 알트코인 불장이 왔습니다. 이번 시즌은 도미넌스가 지금 현재 상태로 이게 고점이라면 지난 시즌 대비 8%의 구간이 부족한 구간, 요 66 구간까지가 저는 이번 시즌의 고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여기 무너지고 이더리움이 상승한 이 시점도 21년 하락하는 도미넌스가 하락하기 시작한 시기, 이더리움의 상승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 알트코인이 이제 남은 섹터는 이 알트코인의 대불장인데요. 순환매 불장. 이 불장의 횡보가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고 지금 요 57 부분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바라던 그 알트코인 불장이 곧 올 것 같습니다. 10월 초에, 월 초에 각종 미국의 매크로 지표들이 또 10월 달에도 몰려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 생각에는 조금 알트코인들이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근데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일단 지표가 다 끝나죠. 그때 이후로는 그때 이후 또는 추석 타임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9월 말부터 알트코인 대불장 시즌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소형 알트코인 대불장이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 2-3개월가량 지속이 됐었고 지금 이 저점이죠. 두 번째 서클을 보실 건데 21년도에 이 두 번째 서클 이 저점 라인이 흡성대법 이전의 저점인데요. 이 라인이 무너졌을 때 이 박스권 횡보를 깨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우리 4월 초부터는 메이저 코인과 이더리움이 동반으로 상승을 했던 장을 보였고요. 이 구간 강력한 저항이었던 전저점이죠. 이 구간 52.18 도미넌스가 상승 시에 저항을 받았고 또 이렇게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았던 이 52 구간이 깨질 때는 중소형 알트코인이 아닌 그 메이저 코인과 앞서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메이저 코인과 이더리움이 대상승이 나오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미넌스 차트를 봤을 때도 알트코인 그 시즌은 머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패턴도 동일하다. 비트코인 흡성대법을 하면서 도미넌스의 최고점들을 만들어주고 이후에 하락이 스타트할 때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갭을 메꾸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도미넌스의 하락이 시작이 되고요. 이후에 어느 구간에 멈춰서 횡보를 하기 시작하는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 대불장이 온다. 이 비트코인 흡성대법 시작됐던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은 중소형 알트코인의 펌핑이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이처럼 이렇게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승을 끝으로 이번 시즌은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지금 시기는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을 위해서도 이렇게 도미넌스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 흐름을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구독자님 두 분께서 댓글을 통해 문의를 주셨던 샌드박스 코인과 피스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전망 대응 분석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샌드박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PPT를 좀 먼저 보겠는데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문의 주셨던 내용은 샌드박스도 엄청 물을 탔는데 890원까지 평단을 낮췄어요. 근데 지금 이따 차트를 통해서 현재 가격을 볼 겁니다. 네, 원금 회복이 가능할까요? 1차적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움직임이 없어서 걱정이다. 큰 두 가지의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코인을 볼 때는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먼저 알고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코인에 재단들이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먼저 꼭 들어가 보셔야 돼요. 샌드박스라는 코인은 홈페이지가 이렇습니다.
NFT 게임 코인입니다. 우리 21년 코로나 불장 때 서로 밖에 못 나가고 비대면이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대학교 졸업식이나 중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아바타로 졸업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21년도에 그때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우리 샌드박스 엄청났었죠. 그래서 21년 때 엄청난 가격 상승과 함께 엄청난 트렌드를 주도했던 NFT 대표 코인입니다. 홈페이지를 보셨고요. 코인 마켓캡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 코인에 대한 코인 AI라는 게 있거든요. AI 제공해서 이 코인을 평상시에 내가 보유 안 했어도 이 코인에 대한 정보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들을 한눈에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심층 분석이라고 해서 이 샌드박스 코인의 로드맵이 좀 나와 있고요. 8월 9월 달 것까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밑으로 보시면은 심층 분석한 내용, 최근 뉴스를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 샌드박스 커뮤니티, 각종 커뮤니티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그 말들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핵심 코멘트들 이렇게 따와서 봤습니다. 보면 뭐 4월 달에 대량 매도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고래가. 자, 이런 부분이 있다. 코인 마켓캡 AI 코인 뉴스를 통해서 코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PT로 정리를 해보면 샌드박스는 최근에 카시오와 협업, 그 다음에 게임메이커 0.12 업데이트, 그 다음에 랜드 경매 이벤트를 통해서 유저 친화적으로 좀 가고 있었다. 다만 이 메타버스 시장, 이 NFT 시장이 지금 21년도 같진 않아요. 그쵸? 21년도에 가장 핫했던 테마는 NFT였고, 지금 현재 핫한 테마는 비트코인과 RW와 뭐 AI, 밈코인, 뭐 이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관심도가 예전 같진 않다. 단기 반등보다는 중기 이벤트성 상승이 좀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샌드박스가 갖고 있는 이 메타버스 NFT로는 좀 상승이 어려울 것 같고, 이 샌드박스도 이더리움 계열 코인이거든요.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발생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을 때,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생태계 코인들이 상승할 때 편승해서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해당 코인 마켓캡 그 코인에 대한 자세한 모멘텀 뉴스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유튜브 설명란을 통해서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께서 이 해당 사이트 들어가셔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1일 플레이어 추정이 15,000명.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는데, 마켓플레이스 사용자가 최대 260만 명 수준까지 이른 적이 있다. 21년도에요. 코로나 때. 그럼 지금은 이 활성화 수치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설명했던 것처럼 이 코인에 대한 자체적인 단기 반등보다는 알트코인 불장에 편승해서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차트 분석을 한번 볼게요. 해당 차트는 업비트 일봉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일봉 차트 샌드박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 차트 분석은 매물대 중심의 차트 분석으로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먼저 제가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해당 노란색 박스권이 지금 현재 샌드박스가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흰색 선이 우리 구독자님께서 지금 평단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평단가. 결국은 이 강력한 매물대, 이 박스권 안에 구독자님 평단이 계시는데, 이 박스권 안에서도 상단 부분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이 약 427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21년도 고점을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모멘텀을 보셨지만 이때만큼 NFT와 메타버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 이 부분의 차트는 안 보겠다. 일단. 그러면 결국은 이번 시즌에 시작했던 이 박스권 안에서 해결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어디에 있죠? 427원. 그럼 이 박스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 470원, 약 500원까지의 가격이 도달을 했을 때 이 샌드박스는 시작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파란색, 노란색 선이 지금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노란색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축소로 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땐 여기 저항, 지지, 그 다음에 지지가 뚫리고 하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진입했을 때 박스권 상단까지 갔었죠. 1차. 마찬가지로 여기도 박스권을 이탈한 이후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지금 현재도 박스권을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박스권 안으로 못 들어왔죠. 못 들어오고 만약에 이 박스권 500원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는 다시 이 상단까지 목표로 잡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께서 지금 물려 계신 평단 부분이 어쩌면 가장 이번 시즌에 보수적인
목표가가 되실 것 같아요. 이 그림 제가 이렇게 오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것도 앞서 그 비트코인 차트처럼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짝대기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 짝대기가 저점에서부터 넥라인까지, 다음에 다시 넥라인 돌파 시점에서부터 1대1로 표시를 해놓은 구간입니다. 그것도 약 700원대예요. 700원대면 이 박스권의 중심부 가격이 될 것 같은데, 중심부 가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심부 가격도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이 여기 무너지면서 하락했던 곳이고요. 또 보시면 여기 반등 이후에 막혔던 부분, 또 상승하면서 조정받았던 부분, 또 여기 지지받았던 부분, 이 부분도 또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700원대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써드릴게요. 1차적인 목표는 최대 700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목표들은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현재 고점을 뚫고 넘어가서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를 기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보수적인 우리 최종 목표는 1080원. 이 구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여기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을 타셔서 단가를 500원대까지 내려야 그래도 좀 마음 편히 이 코인을 볼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을 타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타실 때는 반드시 본인 전체 포트폴리오 시드에 써드릴게요. 5에서 10% 정도 금액만 투자를 해서 이 500원까지 낮출 수가 있다면 물을 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부분 손절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 700원, 그 다음 목표 우리 구독자님 평단, 이 정도가 올 때는 이 700원 정도가 왔을 때 샌드박스가 갑자기 지 혼자서 급격히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시즌이 사이클이 끝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거나, 아니면 이더리움이 너무 상승을 해서 도미넌스가 많이 하락해 있거나, 이 기준이 왔을 때, 이런 기준들이 왔을 때 이 코인 가격이 700원 정도다. 그럼 과감히 이것도 손절을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엄청난 공방이 예상되거든요.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 이때 좀 부분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좀 손절을 해서 비중을 좀 줄여서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수익으로 그 손실을 메꿀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 코아남은 일단 불장이 온다고 해도 내 코인이 안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21년도에도 2배만 간 코인이 있었고, 또 5배, 10배 간 코인들도 있어요. 내 코인이 어디에 해당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코인이 일단 가장 보수적으로 이 정고점 기준과 전체적인 매물대를 보면서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샌드박스가 여기 이쪽 매물대 약 2,000원, 3,000원까지 갔으면 저도 좋겠는데, 저도 이 박스권을 뚫고 가서 2,000원, 3,000원, 5,000원까지도 가서 이 21년도에 물리셨던 모든 분들이 다 탈출할 수 있게 기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일단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접근하셔야 된다. 그런 대응법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을 찍고 보니 너무 보수적으로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결국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하면 알트코인 불장도 크게 올 겁니다. 그럴 경우 지금 다른 차트 분석으로 보시면 이 하락에 대한 추세 라인을 돌파해서 약 480원 정도부터는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보셔도 지금 지난 고점 대비 현재 저점까지의 레벨을 보셔도 지금 여기 0.5구간이거든요. 녹색선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 평단이 800원이니까 평단 부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이거든요. 이게 불장에 이 정고점을 뚫지 못하는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이 0.5 구간까지는 많은 코인들이 나올 겁니다. 못 가는 코인도. 그래서 평단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우리 샌드박스 저 코아남도 응원하겠습니다. NFT 시장이 와야 저 코아남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저도 블록코인, 지난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는데 블록코인도 NFT거든요. 근데 블록코인도 우리 구독자님보다 더 많이 물려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같이 힘내시죠.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피스 네트워크 코인 한번 볼게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피스 네트워크 800원에 물려있고 분석을 좀 부탁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피스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신생 코인답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솔라나 아까 그 샌드박스하고는 다르게 피스 네트워크는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플랫폼이 형성된 코인이고요. 따라서 솔라나 코인이 많이 올랐을 때 피스 네트워크도 거기에 따라서 상승을 하겠다. 마찬가지로 코인마켓캡 AI를 통해서 최근 뉴스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도 링크를 걸어 드립니다. 그리고
PPT를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이슈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미국 상무부에서 경제지표 등을 미국의 경제지표, GDP 등 다른 경제지표들을 그 온체인으로 등록을 할 건데 거기에 피스 네트워크를 쓴다라는 뉴스로 최근에 피스 네트워크가 이런 상승을 했었죠. 그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결국은 21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장기 이평선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추세도 지금 완벽히 저점을 기록한 뒤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샌드박스와 마찬가지로 이 피스 네트워크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코인이에요. 일단 24년 3월에 이 고점에서부터 현재 진행됐던 이 저점까지가 약 18배 차이가 나거든요. 1,800원에서 지금 1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가격 하락하게 된 경위로는 물론 뭐 시장 알트코인의 여파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피스 네트워크 코인 자체의 락업 물량 해제 이슈가 지금 매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락업이 풀리면서 유통량이 많아지면서 시총은 이때랑 별 차이가 없어요. 시총은 이때랑 별 차이가 없는데 유통량 문제로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풀린 물량들이 남아있다라는 게 최대 약점이죠. 근데 어차피 알트코인 불장이 오면 락업 물량 해제 같은 이슈도 다 무마가 되는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배제를 하고 중요한 거는 이 매물대 구간이죠. 샌드박스와 마찬가지로 매물대 구간 하단이 330원. 매물대 구간 이 하단이 중요한데 일단 이 하단을 한번 이번 이 상무부 이슈를 통해서 건드려 줬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여기를 도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스 네트워크는 330원 위로 가서 이 안에서 움직임을 봐야 되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물려 계신 평단은 지금 800원대로 매물대보다도 좀 높은 위치에 있어요. 방법은 부분 손절과 물타기 방법이 있을 것이고 물을 타시더라도 항상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고통이 더 심할 겁니다. 더 마음 부담이 심해져요. 그래서 그 물을 타실 때도 물 타는 비중, 가격도 중요하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그 물 타고 났을 때 내 평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박스권 이 매물대에서 경합이 시작될 때도 지금 이 파란색 선으로 제가 그어놓은 440원 경합 구간은 440원대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구간에 많은 지지가 있었었고 지지, 그다음에 여기 저항, 또 지지. 이런 구간이 물려있는 라인이 440원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대 음봉으로 빠지면서 결국은 이 박스권으로 이탈을 해서 현재 저점까지 만들어준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으로 일단은 들어와야 되겠고요. 여기 안으로 330원을 돌파해서 들어와야 되겠고 그 다음 레벨은 440원.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물을 타시려면 시드의 5% 비중 또는 10% 비중 금액만 투자를 해서 이 피스 네트워크 가격이 44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물 타는 거. 그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그 보수적으로 우리 샌드박스처럼 샌드박스 설명대와 마찬가지로 손절로 부분 손절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물대 차트는 봤고요. 그럼 피보나치 차트로 한번 볼게요. 없애고 이 전고점이죠. 전고점 대비 저점까지의 피보나치 레벨로 봤을 때는 0.382 구간까지 딱 반등이 나왔었어요. 최근에. 그럼 0.5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 경합 구간이네요. 440원이네요. 여기까지 왔을 때 부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럼 평단을 낮출 때도 여기까지 낮추는 게 심리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못 낮출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이 위로 한 단계 500원, 600원, 700원마다 부분적인 손절로 시드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하고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서 알트코인들이 대불장이 나온다면 뭐 1.618, 1100원, 2.618, 1800원까지 이 라인 피보나치 확장 레벨 가격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이 코인 시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코인 시장은 옛날에 그 구코인들, 스팀코인, 모스코인, 엠블, 이런 코인들 한번 쭉 보시면, 업비트상에 쭉 보시면, 그런 코인들 차트 분석이 좀 의미가 없는 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피스 네트워크, 샌드박스 이런 코인들, 시총이 좀 적은 코인들, 1주 미만 코인들은 사실상 차트 분석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도 정석 패턴이죠. 이 차트 분석은 정석 패턴으로 가다가도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올리거든요. 300%, 500% 쫙. 그런 차트가 대부분이에요. 볼까요?
원피트 보시면 비체인 한번 볼까요? 비체인을 한번 볼게요. 비체인 주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바닥 14원, 15원, 20원 여기서 3년 내내 이쪽 구간에 머물다가 21년 2월 달에 체크하면 되겠죠? 2월 달에 장대 양봉이 뜹니다. 주봉상 일주일 동안 5배 가요. 여기가 20원, 거의 60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5배는 아니고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렇게 차트상으로는 기존 주식을 토대로 했던 이런 차트 분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런 350원까지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알트코인은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정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알트코인을 선택을 했는데 못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든지 정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대응법을 알려드린 거고, 사실은 이 정고점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까 샌드박스도 마찬가지예요. 다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코인들을 많이 문의해 주시는데 차트 분석에 큰 의미는 갖지 말자. 그러나 해당 코인의 저항대, 지지와 저항대 부분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는 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대응을 좀 해보자 라는 거고, 아까 업비트에서 봤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여기에서 사셨던 분이 여기까지 끝까지 다 들고 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3배 이상 오르면 여기서 이제 시작도 안 한 이 부분에서 다 던지고 끝을 내요. 시즌을 끝내고 여기는 지켜만 보겠죠. 근데 이 지켜만 볼 때도 여기서 따라 들어가서 이 중간에서 평단이 형성되면서 크게 물린 상태로 시즌이 끝나겠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바닥 부분, 이 부분에 있다고 보고 여기서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이 나오면 과감히 알트코인을 버려주는 전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 다시 보면 안 돼요. 근데 정말로 나는 이 코인을 믿고 가보겠다. 이런 시즌 하락 끝나는 것도 한번 참을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가는 게 맞죠. 저 코아남의 스타일에서는 이렇게 알트코인 이거 다 못 먹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부분 매도를 하긴 할 거예요. 본종가에 스탑로스라든지 이거 걸어놓고 부분 매도를 하면서 먹어 나가긴 할 겁니다. 두 코인 다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이먼 민스키 차트 많이 보셨죠? 자산이 거품이 형성되고 붕괴되는 이 사이클은 모든 자산 투자에서 적용이 되거든요. 적용이 됩니다. 현재는 제가 이렇게 검은색 동그라미 쳐놨어요. 이제 언론이 막 주목하고 있고 대중이 지금 열광하나요?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기존 투자자들이 지금 환상에 젖어 있나요? 아니면 탐욕에 빠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코인들 물어보시는 것만 보더라도 물렸던 코인을 어떻게 탈출할까를 물어보는 거지 이 코인으로 내가 지금 현재 수익을 많이 내보겠다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저 코하남한테 결국 환상도 없고 탐욕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 대중들이 참가를 하고 우리 지금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 말고 이제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 못 버티고 이제 그때 코인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결국 저희들 물량을 다 받아줄 것이고 그분들이 열광을 할 때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매도를 안 하고 끝까지 버텨보자고 이상한 논리를 펼칠 때 이때가 사이클 고점이니까 인간지표 고점이죠. 꼭 이때 잘 욕심을 억제해서 탈출하셔야만 성공합니다. 암만 찬트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 해도 이런 탐욕이나 환상에 젖어버리면 시즌을 망해요. 저도 21년도에 크게 망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이었고 잘 모르는 코인을 끝까지 환상을 갖고 가고 버티다가 결국은 큰 폭의 하락을 맞고 큰 손실을 봤죠. 그러니까 앞으로 올 우리 알트코인 불장은 여기다. 대중들이 열광하고 탐욕에 차있는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분석보다도 본인 스스로 마음가짐을 잘 잡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아남의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는 코아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